안녕하세요. 돈의 미래라고 불리는 이 스테이블 코인, 요즘 정말 뜨거운데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그 지갑 속 달러나 원화 말고요. 가치가 딱 고정된 디지털 코인 있잖아요. 그걸로 은행 계좌처럼 쓰고 뭐 해외 송금도 바로바로 하고 그런 세상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꿈꾸는 미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암호화폐는 가격이 너무 널뛰잖아요. 네, 맞아요. 어제 10만 원 하던 게 갑자기 오늘 8만 원 되고 이러면 실생활에서 쓰긴 좀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이 문제를 풀려고 나온 겁니다. 이름 그대로 스테이블, 안정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거죠. 보통 이제 미국 달러 같은 실제 화폐의 1대1로 그 가치를 딱 고정시키려는 그런 특별한 암호화폐인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안정성,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역할이 아주 중요해졌어요. 뭐 변동성 큰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잠시 가치를 이렇게 보관하는 안전자산 역할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국경 간 송금, 이거 비용이란 시간 확 줄일 수 있고요. 아니면 온라인 상거래에서 바로 결제 수단으로 쓴다든지.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실제 금융활동에 쓰려는 그런 시도들의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라는 그 큰 허들을 넘으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종류가 있고 또 각각 어떻게 돌아가는지,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면서 이게 정말 금융의 새로운 언어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스테이블 코인을 나누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뭘 담보로 잡느냐, 그리고 둘째는 어떻게 발행하고 운영하느냐, 이거죠. 가장 먼저 제일 흔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비중이 크고요. 아마 제일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가 시중 은행 같은 데다가 실제 달러나 유로 이런 법정화폐를 맡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맡겨놓은 돈만큼 딱 1대1 비율로 디지털 토큰,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테더, USDT나 또 서클이랑 코인베이스가 같이 만든 USDC, 이게 대표적입니다. 과거에는 바이낸스의 BUSD도 꽤 컸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규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종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그 비유가 딱 맞네요. 은행에 돈 맡기고 그만큼 디지털 증표를 받는 거. 네,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쓰기도 편하고 또 암호화폐 거래할 때 기준 통화처럼 많이 쓰이는 이유도 알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방식이 뭐랄까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료들 보면 계속 중앙화 문제, 신뢰 문제가 나오던데요. 쓰기 편하고 가격 안정성 높은 건 분명 좋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화된 특정 기업을 그냥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회사가 정말 약속한 대로 1달러당 1달러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돈은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걸 외부에서 투명하게 딱 보기가 좀 어려워요. 실제로 테더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 담보자산 문제로 의혹도 많았고 논란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국 정부의 금융 규제가 이제 점점 강해지는데, 그러면 발행사 운영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리스크가 항상 있는 거죠. 아, 편리하긴 한데 그 대가로 어떤 특정 회사를 믿어야 하고 또 정부 규제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는 거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 회사가 진짜 돈을 딱 갖고 있을까 하는 의심을 완전히 털치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런 중앙화된 방식이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도 당연히 있었겠네요. 블록체인의 원래 정신인 탈중앙성을 추구하는 방식 말이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 다음으로 볼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법정화폐 담보형의 그 중앙화 이슈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암호화폐 담보형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달러 대신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다른 암호화폐 자산을 담보로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초과 담보, 오버 콜레터라이제이션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달러 가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빌리고 싶다. 그러면 150달러나 혹은 200달러 이상 가치의 이더리움을 그 스마트 계약에 맡겨야 하는 식입니다.
담보로 잡는 그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훨씬 더 많이 맡겨서 좀 안전하게 하려는 거군요. 오, 꽤 영리한 방법 같은데요? 네, 그렇죠. 담보 가치가 좀 떨어지더라도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1달러 밑으로 쉽게 안 떨어지게 하려는 그런 완충 장치인 셈이죠. 이 방식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탈중앙성입니다. 특정 회사나 은행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담보 예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청산하는 과정까지 전부 블록체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미리 짱인 코드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리고 아주 투명하게 실행되죠. 누구나 그 블록체인 데이터를 보면 실시간으로 담보 비율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메이커다오 프로젝트가 발행하는 DAI입니다. 탈중앙화랑 투명성이라. 확실히 블록체인 기술의 이상에는 더 가까워 보이네요. 하지만 뭐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동성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 담보로 맡긴 이더리움 가격이 갑자기 반토막 나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점이 이 암호화폐 담보형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담보로 맡긴 암호화폐의 시장 가치가 갑자기 확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그 담보 비율 있잖아요. 예를 들어 150%? 그걸 유지하지 못하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시스템은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담보물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이걸 청산이라고 해요. 담보를 맡겼던 사용자는 빌렸던 스테이블 코인 빚은 갚을 수 있겠지만 담보로 맡겼던 자산을 꽤 많이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막 요동칠 때는 언제든 이 청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탈중앙성을 얻는 대신에 담보자산의 가격 변동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안정성이냐 탈중앙성이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정말 어렵군요. 법정화폐 담보형은 중앙화 리스크가 있고 암호화폐 담보형은 담보 변동성 리스크가 있고 그렇다면 아예 담보 없이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고요? 와, 이건 듣기만 해도 좀 아슬아슬한데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이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네, 이게 가장 야심찼고 또 동시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방식입니다. 특정 담보 자산 없이 오직 그 미리 설계된 알고리즘하고요. 그 알고리즘이 통제하는 또 다른 영재 토큰, 예를 들면 루나 같은 거요.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 이걸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이 메커니즘만으로 스테이블 코인 가격을 1달러에 맞추려고 했던 시도입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1달러보다 올라가면 알고리즘이 알아서 스테이블 코인 공급을 늘려요. 그래서 가격을 내리는 거죠. 반대로 1달러보다 낮아지면 그 연계 토큰을 새로 발행하거나 아니면 있던 걸 없애거나 해서 스테이블 코인 공급을 줄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다시 1달러로 끌어올리는 방식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담보가 없으니까 자본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담보 없이 오직 코드랑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만으로 1달러를 유지한다. 와,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 같은데 뭔가 좀 뭐랄까 모래성 쌓는 느낌도 드는데요. 실제로 성공했나요? 자료에서는 루나 사태라는 아주 뼈아픈 실패 사례가 계속 나오던데요. 네,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암호화폐 역사상 최악의 실패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게 테라 USD, UST랑 그 가치를 떠받치던 자매 코인 루나 시스템이었는데요. 이게 2022년 5월에 시장의 신뢰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뱅크런처럼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대규모 탈출 사태가 벌어진 거죠. 결국 며칠 만에 가치가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지면서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이게 바로 루나 사태입니다. 이 실패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근본적인 약점, 그러니까 외부 충격이나 투자자들의 어떤 공포 심리 때문에 한번 균형이 깨지면 가격 하락이 또 다른 하락을 부르고 이게 시스템 전체 붕괴로 이어지는 이른바 죽음의 소용돌이, 데스 스파이럴에 얼마나 쉽게 빠질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알고리즘 자체는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 시장의 패닉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게 불안을 더 키우는 촉매제가 된 거죠. 물론 프렉스처럼 알고리즘이랑 일부 담보, 그러니까 법정화폐나 암호화폐를 섞은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긴 합니다만 순수한 알고리즘 방식은 이 UST 붕괴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거의 다 잃었다고 봐야죠. 정말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와,
그 이론적인 우아함하고 현실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군요. 죽음의 소용돌이라는 말이 정말 확 와닿네요. 실패했지만 덕분에 우리가 시스템 설계의 허점이나 인간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법정화폐, 암호화폐, 심지어 담보 없는 알고리즘 방식까지 봤습니다. 근데 요즘 뭔가 새롭게 떠오르는 방식이 있다면서요. RWA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던데. RWA, Real World Asset, 실물 자산이란 뜻이죠. 이건 또 어떤 개념인가요? 네, 맞습니다. RWA는 Real World Asset,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자산을 의미하는데요. RWA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나 우량 회사채 아니면 은행 예금 증서나 머니머켓 펀드 MMF 같이 전통 금융 시장에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실물 자산이 있잖아요. 이걸 담보로 잡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토큰 형태로 만들고 그걸 담보로 쓰는 거죠. 요즘 주목받는 온도 파이낸스의 USDY나 마운틴 프로토콜의 USDM 같은 프로젝트들이 이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 특히 국채 같은 걸 담보로 한다니 이건 법정화폐 담보형이랑 좀 비슷해 보이면서도 뭔가 다르네요. 은행계좌에 그냥 현금 쌓아두는 거랑은 다르게 국채나 MMF 같은 일하는 자산을 쓴다는 점에서 좀 더 발전된 느낌도 들고요. 훨씬 안정적일 거라는 그런 인상도 주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 이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법정화폐 담보형은 보통 예치된 현금에서 이자가 나와도 그걸 코인 가진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 RWA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로 잡힌 국채나 MMF 같은 데서 실제로 나오는 이자 수익 있잖아요. 그거의 일부를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한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만 있어도 마치 예금 이자처럼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 가치 안정성은 기본이고 거기에 이자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요? 와,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단순히 가치를 보관하는 수단이 아니라 수익을 내는 디지털 달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차세대 스테이블 코인 모델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자산의 안정성과 신뢰도에다가 블록체인 기술의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말씀하신 수익 창출 가능성까지 결합하려는 시도인 거죠. 하지만 이 방식 역시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담보로 잡힌 그 실물 자산이 법적으로 정말 유효하게 토큰화되고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 그 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각국의 증권 관련 법규나 금융 규제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좀 법적, 규제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성에 수익 가능성까지 정말 매력적이긴 한데 아직 갈 길이 좀 멀군요. 법적 규제적 틀이 딱 잡히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방식들을 좀 영리하게 섞어서 단점을 보완하려는 시도.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모델 이런 것도 있나요? 아, 물론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프렉스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어요. 프렉스는 처음에는 일부 법정화폐 담보랑 알고리즘 방식을 섞어서 시작했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담보 비율을 좀 유연하게 조절하는 전략을 씁니다. 이렇게 특정 방식 하나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법정화폐, 암호화폐 담보, 또 알고리즘적인 요소 같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써서 각 방식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이려는 이런 하이브리드 접근법은 계속 시도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달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유로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SEUR, 나 일본 엔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SJPY 같은 다양한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고요. 이들도 각자 자기 방식대로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복합적인 메커니즘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시도들이 있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유형들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각자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또 안고 있는 위험도 다 다르네요. 네, 맞아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 유형의 특징과 장단점을 한번 요약해보면 여러분께서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쉬운 사용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법정화폐 담보형, USDC, USDT 등 이 가장 익숙하고 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발행기관이라는 중앙화된 주체를 믿어야 하고 언제든 규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그다음 탈중앙화라는 가치, 그리고 투명한 운영, 이게 더 중요하다 싶으시면 암호화폐 담보형, DAI 등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로 쓰는 암호화폐 자체 가격 변동성과 그로 인한 강제 청산 위험은 항상 생각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담보 없이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려 했던 가장 실험적인 시도였지만 치명적인 붕괴 위험을 보여준 건 알고리즘형 USD 등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실물 자산과의 연결을 통한 안정성과 함께 이자 수익 가능성까지 보는 차세대 모델에 관심이 있다면 RWA 기반 USDY, USM 등을 주목해볼 만합니다. 다만 이건 아직 초기 시장이고 법적, 규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하고 자산 운영 주체에 대한 신뢰 검증이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각 스테이블 코인이 뭘 추구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장단점을 갖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이네요. 결국 뭐랄까 완벽한 스테이블 코인이란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안정성이냐, 탈중앙성이냐, 효율성이냐, 아니면 수익성이냐, 이 서로 다른 가치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갈 것인가, 이게 핵심 과제처럼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본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가격의 안정적인 디지털 동전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존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금융의 새로운 언어가 될 잠재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암호화폐가 가진 그 변동성이라는 큰 벽을 넘어서 디지털 자산을 실제 경제 활동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규제가 될 겁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연합, EU 같은 주요 경제권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명확한 규제 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시장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EU의 미카 법안이나 미국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들을 보면 특히 법정화폐 담보형이나 RWA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더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떤 유형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규제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또 성장할지,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RWA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그 잠재력을 현실화하면서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지,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 준비 중인 디지털 화폐, 즉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나왔을 때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이랑 어떤 관계가 될지,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경쟁하게 될지 아니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겠죠. 결국 안정성, 탈중앙성, 효율성, 수익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자, 오늘 스테이블 코인의 세계를 함께 쭉 둘러봤는데요.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여러 스테이블 코인 유형들이 있었잖아요. 은행 예금 같은 법정화폐 담보형, 블록체인 정신을 담은 암호화폐 담보형, 야심찼지만 위험했던 알고리즘형, 그리고 이자까지 주는 RWA 기반형. 여러분께서는 이 중에서 미래 금융 환경에서 어떤 유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적인 안정성일까요? 아니면 포기할 수 없는 탈중앙상, 혹은 새로운 수익 창출의 가능성일까요? 여러분의 깊은 생각이 궁금해지네요.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